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휘의 양상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다들 국어 교과서 134쪽을 펼쳐주세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함께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지역과 사회에 따라 달라지는 어휘의 모습, 양상을 이번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는 학교에서 이 어휘라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어휘의 뿌리를 기준으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우리 국어의 어휘에는 3중 체계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어휘가 지역과 사회에 따라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네, 맛있는 옥수수입니다. 이제 옥수수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선생님이 어릴 때 옥수수를 너무 좋아해서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살이 찌는 느낌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옥수수의 칼로리가 높더라고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이 맛있는 옥수수를 이렇게 지역별로 다르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옥수수라고 해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깡냉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강원도에서는 옥식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뭐 옥수깽이, 전라도에서는 옥수시, 옥소시, 제주도에서는 강낭대주, 강낭대주 막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에 따라 어휘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옥수수라는 대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134쪽. 제주도로 여행을 간 지수와 테일이는요, 말을 타는 승마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체험을 마치고 이 제주도에 살고 있는 말 조련사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서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함께 볼까요? 제주도로 여행을 간 지수와 테일이는 승마 체험을 하게 되었다. 체험을 마치고 말 조련사와 대화를 나누었다. 학생들, 말 타기가 많이 어렵지? 폭삭 속았수다. 제가 속았다고요? 헐. 이들이 서로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 다들 생각해 보셨어요? 이렇게 대화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바로 지역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속았수다라는 뜻은 너무 수고했다라는 건데 우리는 수고했다라고 쓰지만 제주도는 수고하다라는 의미로 제주도 방언 속다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폭삭 속았수다 했을 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지역에 따라 수고하다라는 의미의 어휘가 달랐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방언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게 바로 방언이었죠. 방언이란 한 언어가 지역적인 원인 또는 사회적인 원인에 따라 달라진 말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하는데요. 방금 본 게 바로 지역적 원인에 따라 달라진 방언이었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우리가 방금 제주도 방언과 경기도 방언, 우리는 경기도 방언을 쓰고 있고 제주도 방언을 쓰는 제주도민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지역 차이, 지역 방언 때문이었습니다. 지역 방언이란 지역에 따라 달라진 말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각각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각 지역의 방언을 사용할 텐데 이들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어야 의사소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 방언 중에서 공통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방언을 우리가 바로 표준어라고 합니다. 이 표준어는 사실 방언이에요. 서울 방언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어로서 쓸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 방언에게 공통어로서의 자격을 부여해서 그 방언을 표준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언과 표준어의 가치는 다를까요? 아니죠. 동일한 우리 어휘의 양상을 보여주는 가치 있는 어휘입니다. 다만 공통어로서의 자격을 부여해서 이 표준어라는 것이 존재해야 어느 상황에서든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의사소통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표준어도 필요하고요. 각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방언도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걸 명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134쪽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상황을 보고 지역 방언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죠? 비 소식을 전해주는 일기예보죠. 뉴스에서 우리 볼 수 있고요. 나 상황은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누구냐면 가족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자면 가는 뉴스 진행자가 뉴스에서 날씨 정보를 전달하는 공식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나는 날씨를 주제로 형과 대화하는 비공식적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의 차이가 지금 보이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여기서 사용하는 어휘도 다른데요.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이 어휘를 활용해서, 개념을 활용해서 한번 대답해 봅시다. 2번 문제. 가와 나의 상대 어휘, 가는 표준어, 나는 지역 방언이죠? 그럼 얘들아, 3번 뉴스 진행자가 같은 사람인데요. 상황에 따라 왜 뉴스 할 때는 이 표준어를 사용했고 왜 형과 대화할 때는 지역 방언을 사용했을까요? 가는 바로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겠고요. 반면 나는 비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라서 형과 동생 간에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지역 방언의 특성, 표준어의 특성을 함께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표준어는 바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고 지역 방언은 그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구나라는 점을 메모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사회 방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아까 보았죠? 방언은 한 언어가 지역적 또는 사회적 원인에 따라 달라진 말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지역적 원인에 따른 말을 지역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회적 원인에 따른 사회 방언은요. 사회 집단이나 세대 등에 따라 달라진 말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사회 집단은 여러분 직업 세계 있죠? 각 직업마다 쓰는 전문어가 달라요. 이런 직업 세계에 따른 사회 방언이 또 존재하고요.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세대에 따라서도 각자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요.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교과서 135쪽입니다. 가와 나의 상황을 보고요. 전문 분야에서 쓰는 어휘의 특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셰프님이 하는 말씀 이해되나요? 선생님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기 설명을 보면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대화하면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와 나의 상황은 달라요. 여기는 요리사들이 일하는 주방이고 여기는 일반인 대상의 요리 교실입니다. 그럼 가와 나에서 이 요리사가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에서는 대화의 대상이 같은 전문 분야에 속한 사람이었겠고요. 여기서는 대화의 대상이 일반인이기 때문이죠. 듣는 이가 누군지에 따라서 같은 내용을 다른 어휘를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가에서 한 말을 그대로 나의 요리교실 수강생들한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요리사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바로 상황에 따라 다른 어휘를 사용하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대화할 때 듣는 이를 고려해서 어휘를 선택해서 얘기하나요? 같은 말을 선생님에게 할 때, 여러분 반 친구들에게 할 때,
여러분보다 어린 동생에게 할 때 각각 어휘를 다르게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훨씬 더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식 측면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대화를 할 때 상황에 따라 나는 다른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어휘를 선택해서 기존의 자신의 대화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번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 집단에 따른 어휘의 양상을 보았다면요. 이제 3번 세대에 따른 어휘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가와 나의 상황을 눈으로 읽어주세요. 가부터 보겠습니다. 가와 나에서 알 수 있는 세대에 따른 어휘의 특징. 자, 청소년층 대화죠? 여러분도 요즘 참 이런 거 좋아해요. 자, 여러분이 쓰는 청소년층 어휘의 특징은요. 요즘 바로 줄임말과 유행어를 많이 쓰고요. 신조어를 많이 만들어내서 쓴다는 것이 요즘 청소년들의 특성이죠. 반면에 장년층과 노년층은 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한자어를 즐겨 쓰고요. 예의를 갖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장년층과 노년층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 외에도 여러분이 요즘 쓰는 줄임말과 유행어, 신조어 등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열공, 인싸, 아싸, 행노잼, 츤데레, 덕후, 띵장. 선생님도 여러분이랑 의사소통하려고 이런 신조어에 대해서 나름대로 막 알려고 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왜냐면 세대에 따라 어휘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죠. 반면에 장년층과 노년층은 이런 말을 씁니다. 부군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남편을 높여 부르는 말이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침에 산보 다녀오시죠. 가볍게 걷는 거죠. 그 다음에 훈화 말씀.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가 담긴 말씀을 하시고, 할머니, 특히 할아버지들이 요즘 게이트볼이라는 운동 좋아하시죠? 제가 선생님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생긴 막대로 이렇게 공을 여기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스포츠를 게이트볼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처럼 세대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의 양상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친구들끼리 하는 이런 대화를 할머니, 할아버지께 했을 때 과연 의사소통이 될까요? 반대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시는 대화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의사소통했을 때도 역시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무슨 말씀하시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세대 간에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할아버지, 저 오늘 문상 받았어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응? 누가 돌아가셨니? 우리가 보통 한자어로 문상은 누가 돌아가셨을 때 가서 인사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김종식 씨 댁인가? 김종식 씨가 춘부장이시니?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저희 아버지 부장 아니고 과장님이세요. 충분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춘부장이라는 뜻을 평소에 잘 안 쓰잖아요. 사실 선생님도 쓴 적이 없어요. 이처럼 세대 간에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려면 서로의 어휘에 무엇을 일단 이해해야 할까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선택해서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려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겠죠. 세대 간에 사용하는 어휘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그 상대방을 배려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일까를 생각하고 그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선택해서 대화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의 부모님,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대화할 때는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 듣는 이를 고려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형광펜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137쪽에 찾으셨나요? 어휘는 지역적 원인, 사회적 원인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살펴보았죠? 가장 처음으로 지역 방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역에 따라 달라진 말입니다. 그 다음 사회 집단, 직업인들 또는 세대 등의 사회적 원인에 따라 달라진 말을 사회 방언이라고 합니다. 우리 좀 전에 세대에 따라서 어떻게 말이 달라지는지 사용하는 어휘의 차이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지역 방언과 세대에 따른 어휘는요, 같은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 유대감은 서로 끈끈한 친밀한 그런 연결고리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또 전문 분야에서 쓰는 어휘, 우리 직업인들마다 각각 사용하는 어휘들이 다릅니다. 그 전문 분야에서 쓰는 어휘는요, 그 분야에 속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끼리는요, 전문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의사소통을 편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휘를요, 같은 지역, 다른 사회 집단, 세대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사용하면은 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는 당연히 어려움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정서적 소외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상대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것을 표로 정리하자면 어휘는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으로 나뉩니다. 사회방언은 다시 전문 분야, 우리 직업인들끼리 사용하는 어휘가 있고 세대에 따른 어휘가 있는데, 우리가 어휘의 양상을 구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을 할 때 상대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면서 실제로 의사소통을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가와 나는요, 비슷한 내용인데요. 다른 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읽어보면 사용한 어휘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와 나를 한번 읽어보고요. 가와 나는 어떤 독자를 대상으로 한 건지 한번 맞추어 보세요. 읽기 시작. 각각 어떤 연령대의 독자를 대상으로 했을지 짐작이 가나요? 가는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고 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겠죠. 왜냐면 여기 보면은 훨씬 더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의 한자어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대인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글이어야겠고요. 반면에 훨씬 더 동화적으로 친근한 어휘로 한자어 없이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다른 어휘를 사용한 이유는 훨씬 더 연령층이 어린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여러분도 실제 대화할 때 듣는 이의 연령 또는 직업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면서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국어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자,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은요, 온라인 클래스에서 바로 미션을 수행하시면 돼요. 줌으로 절대로 들어오지 마세요. 이번 주 남은 국어 시간 2번은 전부 다 온라인 클래스로 바로 접속합니다. 그럼 그 날짜에 해당하는 국어 강의가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클릭하고 거기에 적힌 내용 그대로 미션을 수행해서 결과를 패들렛에 올리면 출석 인정입니다. 우리 남은 두 번째 국어 시간, 2번의 국어 시간은 온라인 클래스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 명심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온라인 클래스에서 학습지를 열어서 패들렛의 미션을 수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클래스에서 만날게요. 안녕. check.